오늘은 하베르츠 분석 영상입니다. 하베르츠가 첼시에서 보여준 모습대로 아스날에선 어떨지 예측해보는 건데요. 최대한 아스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분류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는 활동량인데요. 이건 정말 장담컨대 대단할 겁니다. 이미 첼시에서는 최다 출전 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한 경기당 뛰는 거리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첼시가 21-22 시즌에 레알과의 2차전에서 명승부 끝에 탈락합니다. 이날 마르코스 알론소가 제일 많이 뛰는데요. 15.58km를 뜁니다. 그 다음이 하베르츠인데요. 15.09km를 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세 번째로 많이 뛴 발베르데가 14km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90분 동안 정말 왕성하게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시즌 평균을 낸다 해도 한 경기당 10km는 꾸준히 뛰는 확실히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아스날에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아스날은 지난 시즌 리그만 봐도 마르티넬리, 웨데고로, 사카, 제수스 등 득점을 할 만한 자원들은 충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아래서 왕성하게 움직여주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돕는 것만으로도 아스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르테타가 좋게 봤던 능력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즌처럼 진첸코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던지 아니면 라이스 짝을 이루든지 결국 웨데고르는 하베르츠보다 좀 더 윗선에서 뛸 텐데요. 만약에 하베르츠를 웨데고르 옆인 좌측 메살라로 기용한다 그러면 자카의 빈자리를 메울 심산이거든요. 그러면 웨데고르보다 전방 압박 능력이나 수비로 내려가서 가담하는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최전방으로 나오지만 공비나 메살라처럼 활약한 건데요. 미드필더처럼 수비를 가담해주고 공을 끊어내면 펠릭스와 스털링, 그게 아니더라도 윙어들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볼을 몰고 가면서 내주는 장면들은 있었거든요. 만약에 아스날로 가서 웨데고르랑 동일 포지션 아님 조금 밑에 뛰든가 라이스랑 동일 포지션 조금 위에 뛴다 그러면 레버쿠젠 때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론상 그럴 뿐이지 위험 부담이 좀 있는데요. 그건 뒤에 단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왕이라는 겁니다. 올 시즌 맨시티와의 첫 번째 리그전에서 첼시는 10명이 넘는 부상자를 안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부상자가 많은 첼시에서 단 10일만 빠지고 그 중에 경기는 한 경기만 빠졌다고 하면 정말 강철인간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제로토바하고 메잘라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수비수들과의 경합, 태클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올 시즌 중반쯤에 제주스가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던 아스날이라면 이런 공격 옵션은 좀 더 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점은 오프 더 볼인데요. 이거는 첼시에선 단점이고 아스날에서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하베르츠가 끊임없이 침투를 해도 패스를 넣어줄 만한 선수가 극히 부족했습니다. 예전에는 조르지노 정도, 요즘에는 엔조 정도가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옵사이드에 걸리던가 무의미한 침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아스날에는 웨데고르나 제주스 같이 이런 능력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렇다면 아스날은 또 다른 득점 루트를 얻을 수도 있고 상대 수비를 좀 더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승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크게 보는 단점은 과연 자카를 대체하는 자원? 그게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이런 겁니다. 웨데고르나 제주스를 대체하는 거라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카 자리를 대체하는 거라면 글쎄 온도볼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혹 제2의 외질이다 이런 이미지 덕인진 몰라도 되게 창의적이고 연계 잘하고 플레이메이킹이 정말 잘 되는 이런 선수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본 3년은 그거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베르츠는 드리블이나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탈압박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빌드업을 자카만큼 잘한다든가 이런 과가 또 아니거든요. 자카를 비교해보자면 자카는 느린 속도에 탈압박이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킥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패스를 잘 뿌렸던 자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하베르츠가 이에 부합하는가 라고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아르테타가 하베르츠에게는 롤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로톱으로서 수비 가담이 좋은 것과 정말 메잘라랑 삼선으로 내려가서 수비하는 건 다르다고 보는데요. 라이스나 이 중원의 빌드업 부담은 부담대로 가중을 시키고 웨데고르 짝으로서는 공격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될까 이게 문제인데요. 이는 글을 썼던 투엘, 포터, 플릭 모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아르테타가 이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롤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카의 대체자로 가는 거? 이거는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공을 잡았을 때 선택지나 공을 잡았을 때 결과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첼시에서는 몇 번의 터치밖에 못 가져가고 바로 슈팅을 해야 되는 공격수 포지션이니까 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메짤러로 나오거나 공미로 나오거나 아니면 윙어로 나올 때도 활동량과 한두 번의 침투 그리고 득점 이런 클러치 능력이 좀 더 칭찬을 받았지 마운트처럼 플레이메이킹이나 연계로 칭찬을 받았던 자원은 아닙니다. 뉴캐슬전 득점처럼 매끄러운 터치나 드리블도 점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스날의 2선이 됐든 뭐 중원이 됐든 과연 어울릴 것인가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멀티 자원이고 재능이 있고 젊은 것도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스나 외대고로처럼 그들을 백업하는 거라면 정말 비싼 거고요. 자카나 이렇게 빈자리를 대체하는 능력이라면 정말 에이스로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가격인데 과연 그런 메리트가 있는 선수인지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가끔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복권을 사더라도 복권 당첨 금액을 지불하고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베르츠가 딱 그렇습니다. 제가 본 하베르츠는 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하베르츠 폼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아스날이 무리하는 감이 있다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예측 포메이션은 전방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진첸코가 많이 전진하는 인버티드 풀백일 것이고 파티의 대체자가 되는 라이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하는 빡투박이 될 거고 하베르츠는 진첸코보다 좀 더 앞서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 포지션에서 왼쪽 메짤라로 나오는 그렇다 보면 하베르츠가 진첸코랑 라이스 외대고로가 있으니까 빌드업 부담도 좀 줄어들고 침투 능력이나 이 속도 면에서는 자카보다 훨씬 좋으니까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팀을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어려워하는 맨시티 1차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때 자카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요. 하베르츠를 이렇게 많이 내려서 쓰는 것은 글쎄요 선수의 공격 능력도 아깝지만 수비 능력과 빌드업 능력이 자카만 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이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자카가 많이 내려간 것만큼 라이스가 내려가서 뽀백을 좀 보호하고 진첸코도 약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덜 전진하면서 제주스와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외대고르 등 공격수들의 침투를 좀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대응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면 좋지만 최근 맨시티는 그럴 수 없는 팀이다 보니까 침투나 중원에서의 역습 시도 이게 또 하베르츠가 되거든요. 요런 거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라면 하베르츠를 빼고 조르지뉴 라이스로 빌드업 체계를 잡던지 파티가 만약에 잔류를 한다면 파티와 라이스로 중원을 좀 더 두텁게 가져가면서 중원에서의 볼 소유를 가져오면서 공격을 하겠지만 하베르츠를 넣어야 된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베르츠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유니폼을 소장할 정도로 하베르츠를 많이 애정했고 하베르츠가 결승골을 넣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니라면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첼시에게는 분명 좋은 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스날에게도 좋은 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베르츠 이적에 맞춰서 이런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좀 만들면서 나간 선수나 들어온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